도로로 인해 섬이 단절되면서 방문객이 다닐 수 있게 만든 초양도 보행자 전용 교량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천시가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 만든 지 7년밖에 되지 않다 보니 예산 낭비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이 추가 지정됐습니다. 경남 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 창원대 통합과 한국승강기대와의 연합 모델도 이름을 올렸는데 방산과 원전, 스마트 제조를 위한 고급 핵심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경남도에 반영될 예산 규모는 9조 6천억여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경남 권역사업으로는 남부 내륙철도 건설부터 우주환경 시험시설 건립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남해읍, 일부 공영주차장은 지정주차제를 폐지했고 읍 중심지에 추가로 공영주차장 조성이 추진되는 등 지역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됩니다. 치어들의 먹이인 미생물 알테미아, 영양소 함유량은 작지만 대체제가 없다 보니 양식 치어에게 획일적으로 먹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진주의 한 기업이 알테미아를 대신할 것으로 여겨지는 물벼룩의 대량 생산 기술 개발에 성공해 눈길을 끕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삼천포 대교가 지나는 사천 초양도에는 육교가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7년 전에 만든 보행자 전용 교량인데 사천시가 철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를 들고 있지만 만든 지 얼마 안 된 시설을 철거할 경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선 삼천포대교 중간에 위치한 사천초양도. 섬을 가로지르는 도로 위로 작은 아치형 다리가 보입니다. 이곳은 초양도에 있는 보행육교 앞입니다. 관광객을 위해 설치한 육교지만 보시는 것처럼 철문으로 닫혀 있습니다. 보행육교가 생긴 건 2017년. 초양도를 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사천시가 4억 5천만 원이나 들여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의 산책 코스로 이용돼 왔습니다. 경치 좋아요. 저기 올라가면 왔다 갔다 다 보이고 저 산 바다 다 보이는데 저도 저기 운동하러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하지만 사천시는 안전을 이유로 올해 초부터 통행을 아예 막았습니다. 사천시 관계자는 육교 보행 공간이 나무로 제작됐는데 지금은 부식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작업을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거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로 아래쪽에는 대체할 보행자 통로가 있어 철거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천시는 이미 철거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철거 작업은 도로 통제가 필요한 만큼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년밖에 되지 않은 랜드마크 시설을 철거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육교를 수년 만에 철거할 경우 예산 낭비와 관리 소홀 문제까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의회는 육교 점검과 함께 통행을 차단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우리 지역 대학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이 중 경남도립 남해대학과 거창대, 창원대 통합과 한국승강기대와의 연합 모델은 방산과 원전, 스마트 제조를 위한 고급 핵심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선도하는 혁신 모델을 선정해 정부의 대규모 지원으로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사업 글로컬 대학 30. 글로컬 대학 위원회에서는 28일 10곳의 혁신 모델이 담긴 2차년도 본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남에선 창원대와 도립대학 등의 통합 모델과 인제대 등 총 2개의 모델이 지정됐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한국승강기대학교는 연구기관과의 연합과 국립대학 통합을 통하여 창원 국가산단의 R&D부터 고급 산학기능인력 양성 수요에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남해대학, 거창대학이 통합하고 또 사립전문대인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연합하는 국공립 통합 연합 모델.
방위공학과 원전 시스템, 우주항공 부품 등 창원 국가산단을 위한 핵심 인력을 양성한다는 특징이 담겼습니다. 오는 2026년 통합대학이 출범하면 남해대학은 방산원전 융합전공과 방산무기 기술전공을 특성화하는 남해 캠퍼스로 거듭날 예정. 또 거창 캠퍼스에는 실습 기반 스마트 제도를 특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글로컬 대학 선정으로 도립 거창대는 기존의 특성화 분야인 항로화 바이오와 간호, 드론에 대해서 더해서 스마트 제조 분야를 추가하고 남해대는 기존 특성화 분야인 항공, 관광에 대해서 방산원전 융합과 방산무기 제조 분야를 추가로 특성화하게 됩니다. 경상국립대를 포함해 남해대 등 통합연합 모델, 인제대까지 합쳐 전국에서 최다 글로컬 대학 지정을 받은 경남도. 도는 지역 활성화와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을 위해서도 글로컬 대학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학들이 우리 지역의 산업 육성이나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지역 활성화에도 중심축이 될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글로컬 대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지난해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됐던 경상국립대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혁신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정 취소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상국립대는 서울대와의 공동 복수학위제 추진을 위해 실무진 간담회, 항공우주공학 분야 공동 강의 등 세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실행 계획서에 따라 주요 목표를 성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경고를 받은 대학에 대해 추진 추이를 살피는 등 향후 대응과 성과 평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한편 경상국립대학교는 28일 국방기술품질원과 함께 우주항공방산기술협의회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컬대학 공동제안기관인 기품원과의 우호협력 증진과 글로컬대학 협약 내용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협의회를 출범해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서에 포함된 기품원 관련 업무 정교화에 나서고 협력 모델 구축, 공동연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경남투자청이 항공국가산단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외 우수기업 5개사가 참여한 이번 초청 행사엔 카이와 LH, 경남테크노파크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해 투자 인센티브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진주 승산 부자마을과 기업가 정신센터를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경남도에 반영될 예산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부터 우주환경 시험시설 건립까지 다양한 사업에 국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677조 4천억 원을 확정한 정부. 이 중 경남도 정부 예산으론 지난해보다 3,965억 원, 4.3% 오른 9조 6,08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에 4조 7,604억 원으로 반영된 정부 예산 절반가량입니다. 또 농림수산 분야에 1조 원 넘게 투입되고 생활기반시설에도 7천억 원 이상이 쓰일 예정. 국가시행 SOC 예산 감액 등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시군 그리고 지역국회의원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사업 논리 개발이라든지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펼쳐서 서부경남 곤역사업으로는 일단 남부내륙 철도 건설에 1,100억여 원이,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에 750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또 진주 사천 항공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설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에 131억 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에도 300억 원이 넘게 책정돼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잔여 공사비 757억 원이 전액 반영됨으로써 계획대로 2026년 준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1,000억 원이 반영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라이즈 사업도 글로컬 대학과 연계 본격 추진됩니다. 또 우주항공 농식품 분야 기술과 연구인프라 조성 사업도 내년부터 물꼬를 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와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복합센터 건립, 남해 서면과 여수 신덕을 잇는 도로 건설 등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우주항공청이 2025년도 예산으로 9,6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27% 증액한 규모입니다. 우주항공청의 내년 주요 사업은 우주수송 역량 확대와 첨단 위성 및 달 착륙선 개발, 민간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등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와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강민국 국회의원이 룩셈부르크 최대 법률회사 아렌트앤메레드나흐 대표단을 만나 우주항공과 투자, 금융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를 찾은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사천과 진주의 항공우주산업과 항공 MRO 사업을 소개해 향후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세계 2위의 투자 펀드 중심지이며 최근 우주자원 채굴과 상업적 우주 활동에 집중하면서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국가로 꼽힙니다. 주중 낮 시간 번번이 주차난이 일어나는 남해읍 지역. 공영 주차장들이 조성돼 운영되곤 있지만 중심지와 거리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곤 하는데요. 남해군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길가에 조성된 노상 주차 공간을 메운 차들. 공간이 없자 주차 금지 구역에 비상신호를 켜놓은 채 볼일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군청 앞 위치한 남해읍 도심지 길가 주변 현장입니다. 점심시간이면 붐비는 차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읍내 볼일을 보기 위한 주민들이 주로 찾는데 협소한 지역적 특성 탓에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실제 지난달 기준 남해읍 차량 등록 대수는 6,900여 대. 하지만 남해읍의 주차장 공급 면수는 지난 2022년 기준 1,300여 대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법 주차도 성행합니다. 읍에 위치한 유료 공영주차장은 총 4곳. 하지만 다수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도심지와는 떨어져 있어 이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남해읍 터미널 인근의 공영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200여 대가 넘는 주차 면수를 확보했지만 도심과는 거리가 있어 이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도심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주변의 도시계획도로까지 차들이 침범하고 있는 겁니다. 남해군이 도심과 가까운 곳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타워 등을 조속히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많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주차장이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읍 중심으로 해서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와 행정기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차장을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주차장이 필요하다. 남해군은 이와 같은 읍지역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도심지로부터 1km가량 떨어진 아산 공영주차장의 경우 기존 월주차는 유지하되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지정주차제를 폐지했습니다. 당초 공영주차장의 운영 목적에 맞게 주민들에게 해당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차난 해결과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읍 중심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쯤에 지정주차제를 폐지하고 그 월주차만 허용하는 걸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읍의 중심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좋은데 이제 그 보상 문제라든지 예산 확보 문제가 있어서 그 남해읍의 중심 지역에서 최대한 가까운 지역에 지역 인구 유출은 가속화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차량 등록 대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 뒤따를 수밖에 없는 주차 문제를 놓고 지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남해군이 섬지역 규제 현안 발굴과 혁신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경남 규제 현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엔 국무조정실과 한국섬진흥원, 섬지역 시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선 민박사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와 경남 지역 섬 발전을 위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군은 섬지역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식장에서는 갓 태어난 어린 물고기들에게 알테미아라는 미생물을 먹이는데요. 영양소 함유량이 적고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 진주의 한 기업에서 대체제로 여겨지는 물벼룩의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역기업 활력기업 캠페인 5번째 기업으로 해양생물 바이오 전문기업 바이오션을 만나보겠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에서 깬 지 얼마 안 된 어린 물고기의 밥으로 쓰이는 미생물 알테미아. 현재 먹이 생물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실제 먹이로 쓰일 수 있어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 영양소 함유량이 적어 물고기 대량 폐사와 기형 발생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식 대상종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초기 자치화 단계에 있어가지고는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알테미아라는 먹이생물만 유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진주시의 한 업체에서 대체제로 꼽히는 물벼룩의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 빠르면 다음 달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벼룩은 번식력이 뛰어나 생산성이 높고 영양과 기호성이 우수한 먹이생물. 하지만 적절한 수질 환경 조성이 어려운 점 등으로 생산에 한계가 있었는데 20년 동안 양식을 연구해온 교수 출신 대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해낸 겁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등의 연구 결과 이들이 키우는 물벼룩인 일명 모이나의 필수 영양소 함유량은 알테미아 대비 230% 정도, 물고기의 성장도와 생존율도 100%를 넘을 정도여서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능성 생물 사료를 활용한 우량 종자 생산 전문 기업으로 현재 양식이 불가능한 어종까지 시장을 확대하며 수산 통합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업체의 목표. 최근에는 해마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양식이 되어지지 않은 고부가가치 어종, 해마라든지 문어, 갑오징어, 장어 등 점차적으로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감소 흐름 속 중요해지고 있는 양식산업. 업체는 기능성 생물 사료 개발을 통해 한 단계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민통합추진위원회가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진주사천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도시의 행정통합에 대해 응답자 78.8%가 찬성, 21.2%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통합 필요성에 대해선 매우 필요 25.7%, 대체로 필요 52.7%로 약 78.4%가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유한회사 새벽 ENC가 맡았으며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20대 이상 진주시민 1,116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산청군이 옥산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지역 고유 자산을 활용한 특화 재생형 사업의 추진 방향과 목표, 세부 사업 내용이 공유됐습니다. 한편 옥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산청시장을 중심으로 원도심을 살리는 주민주도형 사업입니다. 사천시가 추석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선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는 9월 2일부터 27일까지 사천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할 경우 이벤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시는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재무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에 나섭니다. 남동발전은 생산성은 10% 늘리고 비용은 10% 줄이는 한편 고장과 실수 0건을 목표로 하는 텐텐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부서장 직무교육 책임제와 효율 향상 아이디어 공모 등 3개 분야 23개를 설정해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1989년 시국 사건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임용에서 배제됐던 교원 5명에 대한 피해 회복을 의결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989년 당시 정부는 임용 단계에 있던 예비 교사 중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임용 대상자들을 임용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진실화해인은 이 같은 조치가 위법 조치임을 규명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후 임용 제외 교원법이 제정 시행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계기로 지난 27일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거쳐 임용제외 교원 5명의 근무 경력을 인정했습니다. 고소온으로 인한 수산물 폐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 의장단이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통영의 한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찾은 의장단은 경남도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어민들의 의견을 전해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학범 의장은 정부 지원 재난지원금이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남도와 협조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천호 국회의원이 최근 고수온으로 인한 경남 지역 어류 폐사와 관련해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피해 어가에 대한 즉각적 경영 안정과 생계 보호를 위해 보험금 선지급과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등의 추가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고수온으로 인해 전국 약 2,650만 마리의 어류가 폐사 신고된 가운데 경남 지역은 1,754만 마리가 폐사해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확실히 밤 공기가 한결 시원해졌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지난밤 열대야는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습도는 높아서 수면 시에 적절한 온습도 조절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균과 장염균이 자라기 쉬운 계절이니까요. 음식 위생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이 흐린 하늘 보이는 가운데 산청과 함양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24도, 남해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1도에서 3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라권에는 맑은 하늘 펼쳐지겠고 부산은 종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3도, 세종 22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남해 동부 앞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돼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새물, 만조 시각은 저녁 6시 42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3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하늘에 구름 많이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며 한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